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17탄. 안녕하세요. 미안. 내가 많이 늦었죠? 바쁜 친구들과 추석 연휴를 핑계 삼고 놀러 갔다 왔어요. 내가 뭐 하나 얘기해 줄까요? 크크크크크. 놀러 가서 광인이 버너에 불 붙은지 모르고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 불이 남인 머리카락에 옮겨 붙어서 크크크크크크 흐익. 서울 와서 남인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단발머리 했음. 이번에 그 원래 긴 머리 염색하는데 얼마 줬다더라? 좀 많이 살벌한 일이지만 난 미친 듯이 웃겼어. 크크크크크. 불 끄면서도 꺼이꺼이 숨 넘어갈 뻔. 아, 저 리플 다 읽어보냐고 하시는데 다 읽어봅니다. 쌍댕 오빠분이 16탄 따라오시겠다는데? 왜 빨리빨리 안 오시나요? 진짜 재밌게 보는데. 특히 얼굴 합성한 동영상. 아, 그리고 제가 4가지가 없어졌다 하시는 분, 님은 절 아시나요? 얼만큼 아시나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미워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짜증이나 인상 쓰고 있으면 미간에 엄지손가락으로 문대면서 귀인이 맨날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주름 때문에 팔자도 바뀐대요. 웃는 사람 얼굴은 앞에선 침뱉어도 뒤에선 욕은 못한대요. 사람은 인생에서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거랬어요. 그래서 귀인이 내가 김대리 욕할 때마다 귀인이 맨날 입 때려요. 암튼 욕하는 분들 그냥 나랑 잘 지내고 살면 안 돼? 광인의 소개팅 빠밤 크크크크크. 아, 잠깐만, 이 얘기 하려니까 알 수 없는 웃음이. 오늘은 광인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말하겠음. 광인 내가 봐도 매력이 넘치는 사람임. 너무 아쉬운 게 저희가 남자였다면 하는 바람? 조물주님은 참 무슨 생각으로 광인을 여자 몸속에 가뒀는지 모르겠음. 광인은 중학교 때부터 학우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함. 중학교 땐 내 눈으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도 학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음. 문제라면 광인은 여중 여고 졸업한 거. 점점점. 그런 광인에게 소개팅하자라는 악마의 유혹이 다가옴. 주선자는 광인 그림자만 봐도 빵빵 터졌던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늘 자기 친오빠 이상형이 광인 같은 애라고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 해서였음. 광인은 처음엔 아 됐어 라면서 아닌 척했지만 친구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럼 만나만 본다 라고 함. 내가 광인을 잘 아는데 저게 은근히 말로만 싫다고 했지 하루 종일 기분이 업돼 있던 게 눈에 선함. 근데 우리 님들은 소개팅 나갈 때 어떤 준비를 함? 우리 광인은 리베야. 그것도 파란색 한번 바르고 끝인데 내가 광인에게 나도 같이 가 라고 뻥 좀 보태서 100만 21번 졸랐지만 아, 이 개떡같은 광인이 애들은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 꺼지라 했음. 내가 졸음에 미친 단계까지 올라서자 광인은 귀인에게 뭐라 좀 해줘 랬고 그냥 있던 귀인이 그래 가지마 소개팅하는 자리에 친구 데려가는 여자가 어딨어 랬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제가 무슨 여자 광오빠 랬음. 나도 어쩌면 광인이 여자애라는 걸 이따금씩 망각하나 봄. 그리고 귀인이 나한테만 귓속말로 무슨 얘기를 해줬음. 난 그 말을 듣고 당연한 거 아니냐며 웃어버렸고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광인에게 대신 있었던 일이 내 눈앞에 영상으로 펼쳐지듯 생생하게 들려줘 라고 물가에 어린애 혼자 내보내는 마음으로 광인을 놔줬음. 아, 사실 물에 빠지면 그건 나중에 건져주면 되지만 유유. 광인이 꼴의 남자 앞이라고 혹시나 입을 가리고 웃을까봐 그 볼까 말까한 재미난 광경을 놓쳤다는 자괴감이 들었음. 광인은 약속 장소로 떠났고 나랑 귀인은 우리 집 옥상으로 왔음. 마침 옥상에 내 동생이랑 삼식이가 있었고 그 둘은 육두문자에 사랑을 싣고 핸드폰 게임만 열중해 있었음. 당시 내 동생은 미니게임 천국이란 게임에 아주 푹 빠져 있었음. 내가 한 번은 열심히 빠져있는 내 동생 핸드폰 슬라이드를 내려서 기록이 허망하게 날아간 적도 있었는데 나 그날 산채로 잡혀서 내 방에 감금당했음. 내 동생 화날 땐 눈하고 뭐고 그런 거 없음. 나 방에 감금할 땐 내 방 컴퓨터선 다 끊어버리고 내 핸드폰 훔쳐가고 아버지께서 아끼는 요강 같은 도자기가 있는데 그거 하나 넣어주고 시야. 몇 시간 동안 문 절대 못 열게 함. 근데 얘가 좀 띠란 게 나 못 나오게 하려면 지도 그 방문 앞에 몇 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어야 함. 내가 말 걸면 또 다 대답함.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남매 간의 정이 돈독해지는 순간임. 아무튼 그 정도로 내 동생은 이 게임할 때 누가 방해하는 걸 미친듯이 싫어함. 그걸 내가 제일 잘 알기에 난 동생한테 말도 걸지 않고 삼식이한테만 살짝 광인 소개팅 갔어 라고 말했음. 내 말과 동시에 동생이 열심히 기록 세우다 말고 저장도 않고 슬라이드를 내리더니 뭐라고? 냈고 내가 아버지한테 혼날 때만큼이나 흥미롭다는 얼굴로 내 인연 빨리 입을 열어라 하는 표정을 지었음. 이런 관심 너무 좋아. 본물 터지듯 쉴 새 없이 광인 얘기를 들은 내 동생이 광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음. 광인이 전화를 받았는지 내 동생은 디야 라며 숨 넘어가도 웃었고 너 소개팅해? 라고 결국 미친듯이 웃었음. 그러더니 옥상 진짜? 알았어 라면서 전화를 끊고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다시 게임을 하려 했음.
게임 속에 빠지기 전에 물어봐야 하기에 내가 왜 랬고 내 동생은 다시 핸드폰만 보면서 지금 온대 망했나봐 랬음. 드디어 광인이 창고문을 벌떡 열더니 I'll be back 하며 들어왔음. 내가 달려들어서 왜? 라고 물었고 내 동생이 또 게임을 멈추더니 까였지? 랬음. 광인은 아니? 랬음. 아니라면 그럼 네가? 광인이 몰라 그냥 싫었어 랬고 더 이상 질문엔 피를 보게 될 것이다 포스에 아무도 더 이상 캐묻는 사람이 없었음. 나쁜 년. 눈앞에 펼쳐진 영상 같은 설명해주기로 했으면서 그냥 그렇게 광인의 소개팅은 없었던 일이 돼버렸음. 광인과 주선자 친구랑도 잠깐 서먹해졌었음. 이래서 소개팅 같은 거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님.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날도 체육관에서 양관장님과 장난치며 놀고 있었음. 체육관에서 광인을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음. 여자 주먹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던 오빠도 맷집 좀 세다는 오빠도 결국 광인한테 몇 대 맞고 다 인정함. 광인이 운동하던 모습을 보던 양관장님께서 쭉 아들이었으면 좀 좋아 라셨고 나는 쭉이요? 라고 물어봤음. 양관장님이 아 그래 뱃속에 있을 땐 아들이라더니 라고 손바닥에 주먹을 치시며 아주 매우 너무 많이 안타까워하셨음. 양관장님 말씀은 이러했음. 밀양에 계신 광인 어머니께서 광인의 태몽으로 꼭지가 달린 사과를 따는 꿈을 꾸셨다 함. 어른들께 여쭤보니 꼭지 달린 과일을 따는 건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셨고 병원에서도 분명 아들이라고 알려줬다 했다 함. 양관장님은 아들이란 말에 드디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태어날 아들 광인에게 꾸려 하셨고 그 기대는 부풀어가는 어머니 배만큼 같이 커졌다 함. 근데 3달이 지났는데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며칠이나 지나갔다 함. 병원에서도 가끔 좀 늦게 나오는 애들이 있다며 아기가 광인한테는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 했다 함. 그리고 일주일이 약간 넘어서 광인 어머니께서 진통이 시작됐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모두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딸이었다 함. 기대와 실망의 크기는 비례하기에 양관장님도 많이 실망하셨다 함. 양관장님은 신생아 광인을 보시고 차를 몰고 체육관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지 지팡이를 놓치셔서 땅을 더듬거리며 지팡이를 찾고 계셨다 함. 골목길이지만 차가 꽤 다니는 길이라 양관장님이 차에서 내려서 할아버지께 지팡이를 쥐어드리고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여쭤본 뒤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곳까지 발에다 드리려 했다 함. 근데 분명 그 할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는 분이셨는데 가는 길을 다 보는 것 마냥 방금 땡땡교회 지났군 저 앞에서 좌회전 이라면서 길을 하나하나 설명하셨다. 그리곤 근데 애를 낳구만 라고 하셨고 양관장님은 너무 놀라서 자기 몸에 혹시 기저귀 냄새가 나나 킁킁거렸다 함. 양관장님이 네 라고 하자 그 할아버지께선 딸이라서 실망했고 라셨다 함. 내가 여기까지 듣고 양관장님께 아 거짓말 말도 안 돼 라고 반박했지만 그럼 귀인이가 귀신 보는 건 말이 되냐? 라면서 리얼 스토리 100이라고 연신 강조하셨음. 아무튼 그 할아버지께선 계속 이어가시는 말씀이 음력 7월 22일 23일 24일에 나오면 아들인데 그걸 넘어서 나오니 딸이라네. 양관장님은 여기서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이 머리에 피가 솟는 느낌이 들었담. 왜냐면 병원에서 알려준 광인이 태어날 시기가 8월 25일이었는데 8월 25일이 음력으로 7월 24일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광인은 남자로 살 뻔. 아니 남자였을 수도 있음. 근데 난 여기서 더더더 놀라 자빠질 일은 그때 귀인이 나한테 귓속말로 해준 말이 생각나서였음.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만나. 이런 말을 했다고? 아 그 기운이 남자의 기운이 있나 보다. 난 이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면서 광인한테 일러바쳤고 광인은 양관장님께서 뼈다귀 뜯는 얘기 하신다고 무시하라고 했지만 귀인에겐 진짜로 나 남자야? 라고 울먹이며 물어봤음. 귀인은 광인에게 괜찮다고 장난이라고 20살 돼서 개명이나 하라고 했음. 근데 광인이 진짜 깜짝 놀라서 귀인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나 개명할 거라는 거 너한테 말한 적 있어? 귀인은 당연히 아니? 랬음. 광인은 진짜 20살 때 이름을 바꿨음. 옛날에 양관장님이 만난 할아버지께선 장명소를 운영하셨다는데 양관장님께 고맙다면서 딸아이 이름을 자땡으로 하게 라셨다 함. 그리고 20살이 넘어 바꾸라고 하셨다 함. 광인의 이름 양자 X의 자는 아들 자자임. 귀인이 그랬는데 아마 무슨 풀이 같은 거 같다 했음. 지금은 광인이 호적상에 진짜 안 어울리는 공주병 돋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광인을 아는 사람들은 광인을 양자 X로 부름. 연휴 후유증을 이어받은 토요일이네요. 귀인이네 집에서 연탄불 켜놓고 송편 구워 먹었는데 유유.
오호 너무 맛있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죄송하지만 수요일에 18탄으로 뵐게요. 왜냐면 내 동생 휴가 그리고 낚시하면 미워요. 언니 오빠 동생 친구 여러분 라뷰 혐오 경보 레벨 2 김대리 당신이 먹은 송편 안에 든 게 깨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독오독 크크크크크 라고 하면서 내 친구는 긴 17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광인 친구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원래 팔자가 아들이었네. 요즘에는 그 안에 대충 보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나오잖아요. 빨리 태어났으면 아들이었고 좀 늦게 태어나서 딸인데 야 이게 진짠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신기하네요.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또 아버지의 기대도 한껏 받으면서 또 복싱을 할 수 있었고 뭔가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남자로 태어날 확률이 높았었네. 근데 좀 늦게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게 됐다. 근데 복싱 능력은 타고났네. 내 친구는 긴 귀신 보는 친구 18탄. 잠깐만 저 지금 무척이나 화납니다. 그동안 쇼지라는 닉네임 걸고 내 친구는 기인이라는 제목을 걸고 낚시하셨던 분들 다 이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관심은 감사했습니다. 전 수요일에 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방금까지 판을 썼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전에 올린 판에 리플들을 읽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18탄에 낚이셨다 해서 주소를 쳐서 들어가 봤습니다. 하면서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삭제돼 있더라고요. 이 주소를 쳐서 들어갔더니 가관이 아니네요. 분명 제가 쓴 글이 아닌데 방금 제가 쓴 글이 그대로 복사돼서 올라와 있고 마지막에 무서운 사진 뭡니까? 이걸 보신다면 당장이라도 삭제해주세요. 글까지 복사해서 올린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제 친구 말 밑에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네. 와 진짜 사칭은 선 많이 넘는데. 오늘 안에 가짜 18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저 진짜 다시는 판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 친구를 이용해서 불쾌하게 만드는 건 용서할 수가 없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진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건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글이 너무 유명해져서 그런가 이런 사람들 팔이라 그러죠. 하나씩 꼭 꼬이는 것 같아. 머리 아프죠 진짜. 안녕하세요. 일단 자랑스러운 17세 이하 여자 축구 선수분들 고마워요. 광인이랑 차에서 DMB로 시상식 보다가 울었어요. 주유소에서 얻은 휴지 다 썼어. 물론 일본 선수들도 격려 받을 만큼 잘했지만 나 나름 애국자라서 우리나라 선전이 그렇게도 기쁠 수가 없었어요. 따르릉 나 왜용? 동생 찬양해라. 뭐가? 휴가 컴온. 오늘은 첫 휴가 나왔다가 들어간 쫄병남 때문에 생긴 이야기를 해보려 함. 이건 오늘 있었던 일임. 원래는 오늘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거부터 말해야겠음. 나 진짜 짜증나는 게 있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버르장머리 없는 싹군인 하나가 있음. 바로 내 동생 새끼. 정신줄 놓은 동생 새끼.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 레드팀, 군인, 개발, 망나니, 죽족통, 향놈, 애놈, 개놈. 근데 뭐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서 덜 억울함.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 유일한 이동수단을 가진 광희님. 우쭈쭈쭈 광탈엑스 키읔. 정정하겠음. 광희는 피해자가 아니지.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광인 때문임. 광인이 내 동생 입대할 때 울다가 흥분한 나머지 내가 너 휴가 나올 때마다 태워다 줄게 꺼이꺼이 저딴 휴지 공장사장 비대 쓰는 망언을 떠들었기 때문임. 내 동생 부대 우리 집에서 진짜 멀어서 답 안 나옴. 차 타고 다이렉트로 3시간 걸리면 그나마 황송함. 좀 막힌다 싶으면 5시간은 똥껌임. 어떤 분들이 나 광명 쪽 사냐고 물어봤는데 님들 그거 오해임. 내가 말한 광명은 지역이 아니라 광인의 명임. 이래서 이야기는 와전된다 하나봄? 어쨌든 진짜 미친거림. 이놈의 자식 데리러 가려면 하루는 무조건 반납해야 함. 님들 내가 왜 동생 휴가 나온다고 수요일까지 글 못 쓴다고 한지 이해감? 오늘도 왜 이렇게 늦었냐면 새벽같이 동생 데려다주고 와서임. 동생이 뭐라고 오란다고 진짜 가냐 하시면 굉장한 판단 미스임. 내 동생을 보고 있노라면 남자의 정자가 얼마나 독해야지 몇 억만의 확률을 제치고 여자의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건지를 알 것 같음. 동생에겐 포기란 없음. 옛날에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한 이틀을 굶은 적이 있음. 참고로 나도 진짜 고집 짱임. 내 아버지를 꺾고 대학을 안 간 것만 해도 오바 좀 해서 기네스북 가야 함. 암튼 나 이틀 굶으면서 반항할 때 아버지는 동생에게 네 누나 밥 먹게 하면 이번 방학에 친구들과 여행 다녀와도 좋다 라는 유혹의 소나타를 연주하셨고 결국 동생의 말빨은 나를 56시간 23분 47초 만에 숟가락을 들게 했음. 몇 시 몇 분 몇 초 드립은 내 조크임. 딴지 사절. 그리고 또 한 번은 내 동생 고등학생 때 남인 대학 친구를 대놓고 일방사랑했었는데 남인이 너는 동생
걔 취향 아니야 라고 한마디 했다가 여름에서 겨울 넘어갈 때까지 말도 안 섞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남인이 그해 겨울 스키장 데려가줘서 그나마 풀었지만 아직까지도 남인이 뭔 말만 하면 왜? 나라서 안 돼? 라는 제대로 진상임. 그리고 제일 대박인 건 엄마께도 전화해서 누나가 저 데리러 안 오면 휴가 반납할게요 이랬다는 거. 첫 휴가를 반납하는 놈 또 있음? 나 지금 생각나서 궁금한 건데 님들 첫 휴가도 반납이 돼? 그 밖에 기타 등등 더 많지만 글의 간략을 위해 이쯤에서 설명을 끝내겠음. 나 진짜 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다짐이 땡땡땡, 그러니까 내 동생 이름 건들지 말자였음. 얘가 이 정도로 설득력 있고 뒤끝 장난 아니고 꽁한 놈임. 아무튼 그래,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옛부터 엄마 아버지 없으면 네가 네 동생 부모야 라는 부모님의 오랜 가르침으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나랑 광인이 인생의 짐 같은 동생을 데리러 갔음. 물론 광탈엑스 타고. 와 근데 광인 친구도 이거 기름값 많이 나갈 텐데 자동차 소모품도 엄청 소모되고 진짜 착한 친구네. 그리고 난 광인한테 똑똑히 말도 해뒀음. 내가 2번만 따라간다, 2번은 없어,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고, 광희는 핸들에 머리를 서너 번 바꿔서는 진짜 후회하는지 내가 이 망할 놈의 차를 팔아버리든가 해야지 라고 했음. 근데 미안한데 오늘 네 차 보니까 그동안 달린 키로수 장난 아니더라. 팔 수 있겠니? 아무튼 진짜 누굴 데리러 가려고 이렇게 오래 차를 타본 것도 처음이고 도착하고는 난생 처음으로 땅에 침도 뱉어봤음. 그래도 내 동생 군복 입은 모습을 볼 거란 생각에 너무너무 두근거렸음. 뿌듯하고 대견하고 뭐 이런 거 아님. 과연 얼마나 웃길까? 이걸로 어떻게 조리있게 놀려먹어야 하나? 그런 거임. 몇 달 동안 못 보고 군복 입은 모습이 낯설어서 덴박에 알아보기 힘들 줄 알았는데 유유 씨 저 멀리서 낯익은 게 걸어왔음. 딱 봐도 네 저 새끼가 제 동생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슈키 봐라? 나보다 먼저 광인이 와 저거 살 더 빠진 거 봐 랬음. 실로 동생은 군대 가기 전에도 너무 스키니해서 엄마 속을 태우더니 그 몇 달 새에 더 홀쭉해져 버렸음. 내 동생은 주위를 살피더니 광인에게 살짝 아주 귀엽게 살짝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줬음. 그대에게 군기란 부대 문턱을 밟자마자 사라지는 것이옵니까? 내 동생은 광인 목에 헤드락부터 걸더니 반갑다고 애정 표현을 했음. 광인도 질세라 너무 보고 싶었다고 내 동생 배를 겁나 팸. 2번 반갑고 보고 싶었다간 난 친구와 동생을 동시에 잃을 것 같았음. 내 동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 재미있는 동생 덕에 집으로 향하는 길은 지루하지 않았고 새삼 듬직해진 동생한테 기대서 잠에 들었었음. 근데 듬직해서 좋았는데 알 수 없는 쩌렁내는 뭐죠? 군복에서 나는 시큼시큼한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네, 군대 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짬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군인이 그만큼 극한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덜덜거렸던 광탈엑스 시동이 꺼졌고 드디어 이 향노무시키 엄마 품에 안겨드리는 영광적인 순간이었음. 나랑 광인한테는 얼굴 보자마자 장난부터 쳤던 놈이 부모님께는 멋지게 신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이래서 군대에서 키우는 망아지도 철든다는구나 했음. 민간인일 땐 그렇게 편식을 하더니 동생은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개걸스럽게 잡서 쳐 드시고 아직 군대에 안 간 삼식이한테 전화를 걸어 어이 민간인 솔저 왔다 너희 누나랑 빨리 와라 라 했음. 옆에서 보던 광인이 야 네 사랑 연한테는 전화 안 하냐? 고 깝죽거리다가 한 대 맞았고 내 동생은 무릎을 양팔로 감싸더니 엄청 불쌍한 표정으로 이딴 모습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고 꼴 같지도 않은 모션을 취했음. 맞다 내가 깜빡했는데 댓글 중에 연이라고 예상되는 님 혹시 사귈 때 나무와 연관이 있었나요? 맞다면 님일 가능성 83%. 그리고 내 동생은 삼식이와 귀인이 오면 오랜만에 옥상에서 고기 파티하자면서 아버지께 살짝 딜을 신청했음. 옥상 방화 사건 때문에 그동안엔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찍어야 겨우 허락을 받아냈지만 군인이라는 벼슬을 지닌 동생은 단방에 옥상 키를 얻어냈음. 근데 얘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그런지 집에서 늘 귀찮다며 리모컨도 발로 찍으며 채널 돌리던 놈이 가위 없네 갖고 올게, 저분 모자라다 갖고 올게, 슈퍼 갔다 올게, 뭐 필요해? 변한 동생의 빠릿빠릿한 움직임에 나 군대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음. 동생이 슈퍼에 간 사이 귀인이랑 삼식이가 옥상으로 올라왔고 광인과 나는 동생 데리러 가는 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별 알맹이 없는 마중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었음. 곧이어 내가 부른 남인도 땡땡땡 라며 동생 이름을 부르며 올라왔음. 이번에 동생 없이 보낸 추석에 아쉬움이라도 달래듯 모두 한자리에 모였음. 흑흑 유유 얼마만이지? 그리고 동생은 무슨 회포를 풀겠다며 양손 가득 가정용 소주만 4통이나 사왔음. 가정용 소주라 하면 그 술 담글 때 그 대병 그 있잖음? 페트병에 들어있는 저건 과연 취사량이 아닐까 싶었음. 삼식이가 장난반 진심반으로 야 이거 먹고 죽으면 어떡해 랬지만 동생은 군대 가면 고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직 안 가봤으면 닥쳐
남자가 말이야 라며 으스댔음. 웃긴다 키읔. 귀인이 내 동생을 보더니 너 살 엄청 빠졌다 랬고, 내 동생은 그치 괴롭다 랬음. 귀인은 그냥 왜? 라고 물었고, 동생은 뭐라고 말을 했음. 듣고 있던 남인이 개똥 네 몸에 해충이 많은 거겠지 라며 시덥잖게 여겼고, 우린 밤새 내내 먹고 즐기고 마시고 육값 꼴값 담배값 2,500원을 떨었음. 육값 꼴값 담배값 2,500원도 내 조크임. 와, 담배값 2,500원 진짜 개추억이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때가 좋았지. 그때 동생 말을 심각하게 들은 건 귀인 뿐이었음. 그리고 오늘 9월 29일 새벽, 동생 복귀날 첫날 술김에 동생을 꼭 데려다 주기로 다시 또 약속한 광인이 약속한 시간보다 한참 일찍 광탈엑스 끌고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와, 진짜 착하다. 동생을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엄마께서 가는 길에 먹으라며 군것질거리를 싸주셨고, 내 동생은 엄마,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하면서 따씩거리고 뛰어나갔음. 난 진짜 따라가기 싫어서 전날 광인한테 안 간다 했지만, 광인이 너 안 가면 가다가 사고 내버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갔다 올게요 하고 같이 따라 나갔음. 현관문을 닫자마자 엄마의 곡소리가 들렸고, 괜히 내 목구멍도 덩달아 콱 막히는 것 같고 나도 역시 눈물이 날 뻔했었음. 난 나가서 자연스럽게 광탈엑스 조수석을 열었는데 오잉? 귀인이 앉아있었음. 귀인이 뭘 쳐다봐, 닫어 랬음. 난 문을 닫아주고 뒷문으로 차에 탔음. 내가 넌 왜 가? 랬더니 동생이 나 때문에 라고 말을 가로챘음. 광인이 끼어들어 얘 귀인이가 우리 집으로 와서 나 깨웠어 랬고, 내가 야 그럼 나 안 가도 되잖아 라고 광인한테 소리쳤지만, 귀인이 조용히 해 광인아 안전운행해 라면서 출발하라 했음. 예상대로 복귀 시간보다 너무 빨리 도착해버렸음. 그리고 귀인이 내 동생을 보면서 네 그날 말해줬던 장소 기억나? 라고 물었고, 동생은 어디? 랬음. 그러니까 동생이 옥상에서 자꾸 살 빠진다면서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귀인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음. 동생이 기억나 랬고, 귀인은 거기로 가자 랬음. 왜 그러나 진짜 아리송했지만 어차피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줄 것 같았음. 동생의 지휘하에 광기사는 운전을 했고 곧이어 웬 산이 나왔음. 차로 들어갈 수 없다는 광인 말에 우리는 걸어가야 했고, 차에서 내리는 귀인 손에는 검정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음. 날은 점점 밝아서 해가 보였지만 아무래도 산속은 나무에 가려서 그런지 어두컴컴했음. 그리고 앞장서던 동생이 멈추면서 저기야 랬음. 동생이 가리킨 곳을 보니 거기는 웬 풀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였음. 귀인은 내 동생 머리를 한 대 툭 치더니 이럴 줄 알았어 랬음. 우선 동생이 옥상에서 해준 얘기부터 하겠음. 동생이 행군을 갔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다 함. 온 천지 널린 게 화장실이다 라는 말에 산에 살짝 큰일을 봤다 함. 그렇게 볼일을 보고 내려오는데 내 동생이 이상하다 하면 이상하다 할 수 있는 게 꼭 큰일을 보면 속을 비워낸 거라고 뭐라도 채워넣는 습성이 있음. 그때 마침 밤나무가 눈에 보였다 함. 나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고 딱 손 두 뼘 정도 모질았다 했음. 근데 이 띨구가 비읍시읒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유레카! 라 생각하고 밤을 얻기 위해 나무를 계속 찾다 함. 근데 발로 아무리 차도 밤은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안 떨어졌다 함. 그래서 장대를 찾으려 했는데 마침 밤나무 옆으로 땅이 꽤 솟아 있었고 그 위를 밟고 올라가서 드디어 밤을 땄다 함. 튼튼한 워커시는 발로 살살 굴려 가시 속에 밤을 따냈고, 괜히 들키면 혼날까봐 겉껍질만 대충 까고 속껍질은 까지도 않고 허겁지겁 먹었다 함. 근데 기분 탓인지 그날 이후 자꾸 꿈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지가 봐도 심하다 할 정도로 먹어대고, 그렇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라가는 것 같다 했음. 여기까지가 옥상에서 내 동생이 해준 얘기였음. 님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살살 이해가 감? 눈치챘으면 당신은 진정한 애독자. 귀인은 이거 무덤이야 랬고, 동생이 밤 딸 때 올라섰다는 곳에 주변 풀들을 귀인이 발로 밟았는데 그제야 무덤의 형태가 보였음. 내 동생이 눈뜬 장님도 아니고 바보 천치도 아닌데 왜 무덤을 구별 못했냐고 의문이 드실 것 같아 설명해드림. 풀이 허리춤까지 너무 올라와 있었음. 가족들이 무심한 건지 가족이 없는 건지 묘 관리를 전혀 안 해놨고 거의 방치? 그런 수준이었음. 어느 누구도 관심 없게 보면 절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귀인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소주랑 북어포 그리고 긴 향을 꺼냈음. 그리고 풀이 나 있는 곳을 다시 밟아 다지더니 향에 불을 붙여 땅에 꽂고 북어포와 소주를 나란히 놓았음. 그리고 동생한테 죄송하다고 빌어 냈고, 내 동생은 멍했던 표정을 풀더니 소주를 따서 무덤가에 뿌리고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빌었음. 그리고 우리는 무덤을 가리고 있던 풀들을 손으로 뽑을 수 있을 만큼 있는 힘껏 뽑았음. 재촉이나 낯이 없어서 깨끗하게 벌초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에 그나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놨음. 귀인은 이렇게라도 안 했더라면 동생의
동생에게 더 큰일이 났을지도 모른다 했고 동생에게 짬날 때 와서 잡초라도 뽑아주라고 당부했음. 그리고 동생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려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고 난 동생한테 전화해! 라고 열심히 손을 흔들었음. 광희는 또 감정이 격해졌는지 야! 다음 휴가 때도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건강해라! 나는 절대 뽑을 수도 없는 저주의 못질을 해버렸음. 근데 이제 군인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더군다나 이제 짬이 안 되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짠해지긴 해요. 얼마나 고생할까. 그리고 뭔가 이 군인이라는 게 좀 각이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짬이 없으면 그런 게 절대 없거든요. 되게 애잔하지. 심지어 살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있었던 일이라서 동생이 괜찮아졌는지 모르겠음. 일단 내가 귀인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귀인은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음. 귀인이 동생의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그게 무덤인 줄 알았는지는 아직 안 가르쳐줬음. 그건 동생이 다음 휴가 나오면 말해준다 했음. 가만 보면 귀인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즐기는 것 같음. 헉, 며칠 동안 컴퓨터를 아예 못했더니 17탄에 리플들이 겁나 많네요. 이제 난 리플들 읽으러 가보겠어요. 언니, 오빠, 동생, 친구 여러분, 리플 먹고 올게요. Love you, love you. See you. 어이, 김대리 당신 이제 끝났어. 내 동생한테 당신 다 일렀어. 무하하하 무하하하하. 다음 휴가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18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글쓴이의 동생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파헤치는 일이었네요. 이 글 쓸 당시에는 너무 최근의 일이라서 이게 풀어지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야 될 텐데 나중에 또 나올지는 계속 읽어봐야겠네요. 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19탄. 님들 저 맞아요. 의심하는 분들 이해합니다. 1탄에 링크 해뒀으니 정 못 믿어오시면 확인해보세요. 야, 이게 사칭이 심해지니까 진짜가 써도 안 믿는 경우가 생겨버리네. 안녕하세요. 나 감기 걸린 여자예요. 유유 슉슉 쿵쿵. 더러워? 작년에 신종플루 걸렸을 때 엄마마저 나 살살 피하셨는데 유유. 내 동생은 나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고 개쫄 병신슈키야. 오늘따라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광희는 나 코 먹는다고 싫대. 난 맹세코 휴지에 다 풀었는데 다 낫다고 진단 받기 전까진 지네 체육관 얼씬도 하지 말래. 크크. 이 쥐댕 당분간 전화로만 우정을 나누재. 정신 나간 친구를 봤나. 내가 다니는 학원에 재수생 연락 짱 많고 수능이 코앞이라 괜히 나 때문에 그분들께 해끼칠까봐 미안해서 감기 좀 괜찮아질 때까지 학원도 안 나갈 건데. 그래서 나 있잖아. 결론은 너무 아프고 심심해. 나랑 동생이랑은 1살 차이밖에 안 나서 누나 동생 그런 거 없이 컸음. 동생도 어른들 앞에서만 누나라고 불렀지 어릴 적부터 야자트고 친구같이 자란 남매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귀인, 광인, 남인에게도 야, 너 거렸는데 다행히 친구들도 동생에겐 누나 소리를 코딱지만큼도 바라지 않았음. 나랑 동생이 1살 차이라서 어릴 때부터 공유할 게 많았음. 동생 중1 때까진 체격도 비슷해서 바지까지도 막 같이 입고 그랬음. 중학교 때 외동인 친구한테 다른 친구들이 와 좋겠다, 부럽다 라고 할 때도 나는 진짜 한 개도 안 부러웠음. 외동 친구 용돈 많이 받는 것보다 동생이랑 같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날 잡아 문방구 털 때가 더 좋았음. 한창 가을 동화 유행 탈 때 오빠 있는 친구들도 안 부러웠음. 은서가 준서 자전거 뒤에 탈 때 난 동생 자전거 뒤에 매달려서 롤러브레이드 타는 게 더 좋았음. 그래서 동생이랑 나랑은 가끔 머리 뜯고 팔뚝 물고 싸우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칼말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음. 1살 터울이라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등하교도 맨날 같이 했었는데 내가 여고로 진학해버렸고 그때 동생은 나한테 미친 배신감을 느꼈다 했음. 이렇게 동생이랑 친구보다 더 친구 같은 사이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생이 귀인, 남인, 광인이랑도 친해진 것 같음. 마침 또 삼식이랑 귀인이 남매여서 한몫했지만 내가 왜 내 동생 설명을 이렇게 길게 풀어놓냐면 귀인이랑 친해진 계기가 내 동생 때문이라서임. 고등학교 첫날에 제일 먼저 친해진 건 광인이었음. 내 앞자리에 앉아있던 게 광인인데 광인이 나한테 한 첫마디는 너 우리 이모 닮았어 였고 순간 속으로 얘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난 마침 화장실 가고 싶어서 괜히 넌 우리 삼촌 닮았어 크크크크크크 라고 했음. 광인이 진짜 성격이 좋았던 게 크크크크크 다들 왜 난 남자만 닮았대 크크크크크 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던 거. 교복 치마만 입었지 사내 같은 광인이랑은 화장실 몇 번 들락날락거리고 친해졌음. 여자분들 공감하시겠지만 화장실은 베프끼리만 가는 거임. 키읔. 광인은 그냥 매력이 넘쳐. 까면 깔수록 알짜배기였음. 근데 광인의 장점이자
진짜 단점이 누구 닮은 꼴을 꽤 잘 찾는 거임. 사과폰에 얼굴 인식 있던데 쟤 아무리 스마트폰이라도 광인보다 못할걸? 광인이 나는 자기 이모님을 닮았다 했지 않음? 광인 집에 양반장님 결혼식 때 사진 보는데 나 진짜 개놀랬음. 결혼식 단체 사진 보자마자 광인네 이모 댐박에 찾았음. 사진 속에 젊었을 적 광인네 이모님은 그냥 나였음. 근데 남인이랑 친해진 계기도 이거였음. 광인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는 남인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쟤 귀신 닮았어. 그 주온에 나온 토시오. 크크크크크크크 라고 입방정을 떨었고 내가 잽싸게 광인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남인은 그걸 듣고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광인은 정말 악의 없이 또 생각 없이 한 말인지라 남인에게 왜? 라고 되려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고 있었음. 괜히 내가 더 미안해갖고 남인에게 아니야 너 말고 나한테 그런 거야 라며 둘러댔지만 이 곤장을 쳐맞을 광인이 아니야 너한테 그런 건데? 크크크크크 랬음. 이런 꽈배기 트위스트 꼴 일은 여태까지도 종종 생김. 광인이 입방정 떨 때마다 나는 광인 입에 지퍼가 달린 상상을 하면서 릴렉싱함. 앉아있던 남인이 일어나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의자를 끌고 앉아 광인 앞으로 바짝 얼굴을 들이대며 어디가 닮았나 자세히 말해줘봐 그랬고 광인이 친절한 114 안내원 언니처럼 설명해주다가 친해졌음.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알게 된 건데 광인이 지네반 어떤 애한테 이영자 닮았다고 해서 머리채까지 잡으며 대판 싸우고 학생부까지 끌려간 적이 있는데 광인은 그 애랑 2학년 때 반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음. 내가 볼 때 광인은 그냥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누구 닮았다고 하는 것 같음.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귀인이랑은 제일 늦게 친해졌음. 아마 하복을 입었을 때부터였을 거임. 귀인은 새학기부터 내내 계속 혼자 지내는 것 같았음. 반 친구들과는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었지만 딱 누구다 할 만큼 친한 친구 없이 왠지 선을 그어두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랬음. 근데 마침 귀인이 17번 내가 18번이었고 항상 당번을 같이 하곤 했음. 당번할 땐 내가 오전 당번, 귀인이 오후 당번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했었음. 어느 날 귀인이 나 내일 오후에 집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 내일만 좀 바꿔줘. 내가 오전에 할게 랬고 난 이래도 저래도 태생이 남는 게 시간인 여자이라 알았다 하고 그날 집에 가면서까지도 나샤 내일은 아침 일찍 안 와도 된다 라고 개똥같이 좋아했었음. 근데 나 왜 애시당초부터 오전 당번을 맡은 이유가 나는 자는 시간 상관없이 그냥 눈 감았다 뜨면 5시나 6시 사이임. 아무 이유 없음. 그날도 일찍 일어나서 씻고 교복 입고 가방까지 엎고 책상 앞에 앉아있어도 할 게 없었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나머지 그냥 오전 당번도 같이 해주고 오후 당번도 내가 해야지 생각하고 학교로 갔음. 교문 앞에서 시계를 보니 7시도 안 돼 있었음. 난 귀인이 아직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오늘은 널 위한 보너스 오늘은 내가 오전 오후 다 해줄게 라는 기특한 하구정신으로 반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오잉? 귀인은 벌써 와서 당번 일을 끝내고 앉아있었음. 귀인은 당연히 너 왜 일찍 왔어? 라 물었고 차마 일찍 일어났는데 할 게 없어서라고 솔직히 말하기 구질구질해서 아 맞다 깜빡했네 라고 여우 조연감 뻥 연기를 좀 쳤음. 지금은 칠해서 상상도 안 가는 거지만 그땐 텅 빈 교실에서 둘이 있으려니까 너무 어색했음. 나는 때마침 어제 자기 전에 가방에 넣어놓은 빵이 생각났고 빵을 방패 삼고 어색함을 풀어보고자 귀인에게 빵 먹을래? 물어봤고 귀인은 응? 이랬음. 내가 빵빠라 빵빵 내 빵 하면서 가방을 뒤지는데 빵! 내 빵이 없는 거임. 내가 치매도 아니고 넣어놓은 기억이 확실한데 내 빵은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렸음. 다만 빵이 있었다는 증거로 투명한 빈 빵봉지만 보란듯이 들어있었음. 귀인이 없어? 라고 물었지만 난 대꾸도 않고 핸드폰을 잡고 빵 도둑놈한테 전화를 걸었음. 빵 도둑놈은 아직 자는 건지 씻는 건지 전화를 받지 않고 내 가방 속에서 빵을 훔쳐먹은 동생을 대신해서 나는 귀인에게 아 미안 넣어놨는데 동생이 꺼내 먹었나봐 랬고 귀인은 괜찮아 라고 대답했음. 내가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귀인이 근데 있잖아 라고 나를 불렀음. 내가 뒤돌아보자 귀인은 네 남동생한테 계속 전화해봐 랬음. 내가 왜? 라고 묻자 귀인은 아니 그냥 다시 전화해봐 랬고 난 어떨결에 다시 전화를 걸었음. 다시 걸었지만 그래도 동생은 전화를 안 받았고 나는 아직 전화봐 안 받아 라고 자리에 앉았음. 근데 귀인이 내 자리로 오더니 그럼 집에라도 전화해봐 라고 집착했음. 내가 왜 그러는데? 라고 묻자 그냥 해봐 랬고 당시 귀인을 잘 모르던 나는 너무 이상했지만 계속 다그치는 귀인 때문에 결국 집으로 전화를 했고 엄마가 받으셨고 엄마는 왜 전화했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던 나는 동생 학교 갔어요? 라고 물었고 엄마는 아니 아직 어머 이 자식 여태 자나 보네 라고 끊으셨고 난 귀인에게 됐지? 근데 왜 그러는데? 라고 묻자 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음. 난 궁금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서 종례 시간이 됐는데 귀인이 나한테 와서 내가 오후 당번할게, 너 오늘 빨리 집에 가봐 라는 거임. 내가 너 오늘 무슨 일 있다며? 라고 묻자 귀인은 아니야, 착각했어, 넌 그냥 빨리 집에 가 랬음. 괜히 조금 찝찝했지만 오후 당번을 안 하고 빨리 갈 수 있다는 기쁨이 좀 더 컸음. 이응 나 가끔 좀 많이 야갔음. 그렇게 난 집에 도착했고, 지 방에서 이불을 꽁꽁 싸매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이 내 빵을 훔쳐먹은 파렴치 안으로밖에 안 보였고, 교복치마 가운데를 붙잡고 높이 발을 올려 동생 궁뎅이로 추정되는 위치에 내리 꽂았음. 진짜 많이 아팠는지 동생은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뒤질래? 라고 소리 질렀고, 난 좀 무서워서 미쳤냐? 대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라며 얼른 내 방으로 좀 얄밉게 뛰어들어가 방문을 잠궜음. 근데 평소 같으면 쫓아와서 니 죽고 나 죽자 해야 할 놈이 잠잠했고, 이건 필시 방문 앞에 없는 척 잠복하는 동생의 덫이라고 생각한 나는 한 30분 동안을 방문에 귀를 바짝 대고 있었지만 동생 소리는커녕 바람 소리도 안 들렸음. 뭔가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니 동생은 없었고, 동생 방으로 가보니 동생은 또 이불을 머리 끝까지 쓰고 누워있었음. 내가 침대에 앉아서 니 어디 아파? 라고 물어봐도 쌕쌕대기만 할 뿐 대꾸도 없었음. 그때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께서 글쓴이 왔어? 라고 하셨고, 나는 낼름 뛰어나가서 빵 사왔어요? 라며 장바구니부터 뒤졌음. 엄마께서 또 빵 타령이야? 오늘은 니 빵 없어, 동생 죽 끓일 거야 라셨고, 내가 쟤 어디 아파요? 라고 묻자 엄마는 맞아 너 타이밍 최고더라 라시면서 아침에 있던 일을 얘기해 주셨고, 난 그제서야 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 같았음. 내가 귀인의 성화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 동생 학교 갔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동생이 아직 자는 줄로만 알고 서둘러 동생을 깨우려 하셨다 함.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름만 불러도 일어나던 애가 웬일인지 꿈쩍도 안 하고 미동도 없었다 함. 그래서 엄마는 동생을 흔들어 깨우시는데 동생이 숨도 잘 못 쉬고 안색도 안 좋았고 몸이 너무 차가웠다 하셨음. 너무 놀란 엄마는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동생을 차에 태워 응급실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음. 병원에선 동생이 저체온증에 인한 급체를 한 것 같다고 했음. 그리고 병원에서 잘 하는 말 있지 않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났었다고. 동생은 전날 저녁밥을 웬일인지 그렇게 신나게 먹고, 내가 가방에 꼽쳐놓은 빵을 보고 나 열받게 하겠다고 빵 4개를 단박에 먹어치우고 날이 더워 선풍기를 코앞에 놓고 자버린 게 화근이었던 거임. 엄마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싹한 게 있었음. 그러고 보니 난 귀인에게 한 번도 동생이 남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귀인은 네 남동생한테 계속 전화해봐 라고 했던 거임. 당시엔 귀인 전화번호도 몰랐고 물어볼 길이 없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해봤음. 에이 아니야, 우연이야. 아니야, 진짜 어떻게 알았지? 를 번갈아가며 궁금해서 괴로웠고, 다음날 푸석푸석한 상 거지 꼬라지로 새벽같이 학교에 갔음. 근데 오전 당번도 아니면서 귀인은 또 나보다 먼저 와 있었고, 마침 나를 기다린 듯이 먼저 인사를 건넸음. 내 성격상 앞뒤 안 맞는 게 미치도록 궁금해서 귀인에게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너 어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귀인은 뭘? 이라며 시치미를 뗐음. 동생 내 동생 이라고 다그치니까 귀인은 동생은 괜찮아? 라고 했고, 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자 그냥 그런 것도 보여 나는 이라고 말해줬음. 그런 것도? 라고 다시 물었고, 귀인은 그냥 좀 달라? 라고만 할 뿐 더 깊이 말해주지 않았음. 나에게 능력을 걸린 거라면 처음으로 걸린 귀인에 대해서 나는 뭔가 알 수 없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좀 이 친구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 그래서 난 더 일부러 귀인에게 달라붙어 다녔고, 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쩌다 귀인은 광인과 남인과도 친해졌고, 그 인연이 여지껏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임. 귀인은 친해지고 나서 말해줬는데 자기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겐 자기 능력에 대해 잘 언급하지 않았는데 왠지 우리에겐 말해도 괜찮을 거란 느낌이 들었다. 귀인에겐 우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사귄 친구였다 했음. 평소엔 낯간지러운 말 잘 안 하는 귀인이 언제 한번 우리한테 술김에 한 말이 있는데 난 아직도 그 말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기억함. 난 정말 너네를 알게 돼서 고맙고 죽는 날까지 지켜주고 싶어. 우리가 아직까지 앞으로 계속 변하지 않는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게 서로가 서로를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귀인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함. 근데 이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님. 누구나 주변 친구에게 더 먼저 진심을 보여준다면 상대 친구도 분명 그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대할 거임. 나한테 내 친구들이 소중한 만큼 님들한테도 소중하고 좋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있음.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란 팔도로 나뉘어진 이 조그만
조그마한 땅에서 알게 되는 인연은 정말 신기한 것 같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지나치는데 다른 사람이 꼭 내게 먼저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안 좋은 일에도 웃어주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도 기분 좋아지는 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음. 그치만 김대리는 뭐 예외란 게 있지 않음? 요즘 날씨 많이 추워요. 난 감기 때문에 집에만 있지만 잠깐 창문만 열어놔도 금세 추워지더라고요. 님들은 감기 개똥이나 져버리고 부디부디 감기 조심하세요. 엿과 떡이 풍년이라는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 참 빠르죠? 재수생분들과 92년생분들, 빠른 93분들 찰떡같이 붙어주세요. 난 어차피 내년에 갈 거니까 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내용이 제목을 못 따라가서 실망하셨던 분들 다음에 귀신님 나오십니다. 아무튼 내님들 다 라뷰 어머 내 입술 하면서 내 친구는 긴 19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또 귀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